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 바로 힐링 무비입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또 경영학 박사이신 이유경 님의 글, 힐링 무비, 영화를 통한 치유 일부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영화가 어떻게 그냥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 마음을 비추고 또 치유하는 거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 글을 딱 고른 이유도 영화를 통해서 뭔가 답을 좀 찾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 영화관이라는 어두운 공간에서 스크린 빛을 보면서요,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위안이나 깨달음 같은 걸 얻기도 하잖아요. 글 서두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도인이 괴로워하는 청년을 바닷가로 데려가서 아, 네네. 그 광활한 자연 보면서 당신 고통이 얼마나 작은 거냐 뭐 이렇게 깨닫게 해줬다는. 영화도 약간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일상에서 잠시 깍 떨어뜨려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맞아요. 오늘 바로 그 힘이 뭔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진짜 흔해졌어요. 뭐 힐링 여행, 힐링 푸드, 네, 맞아요. 심지어 힐링 기능이 있다는 가전제품 얘기도 들리고요. 호호, 그렇죠. 그만큼 현대인들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일 텐데요. 이 글에서 말하는 힐링은 정확히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워낙 많이 쓰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힐링은 그 스트레스나 상처로 지친 마음, 그러니까 좀 병든 마음을요, 다시 건강한 마음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치유 과정을 말합니다. 병든 마음을 건강하게. 그리고 힐링 무비는 바로 영화라는 매체를 써서 이런 치유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영화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영화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치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재미로 보거나 시간 보내려고 볼 때도 많잖아요, 사실. 물론이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영화가 단순한 오락,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영화가 우리한테 주는 세 가지 중요한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선물요? 네. 첫째는 커다란 감동이에요. 감동. 네. 스토리에 막 몰입해서 주인공이랑 같이 웃고 울고 분노하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감정 해방감을 느끼죠. 뭐 카타르시스라고도 하고요. 네, 그렇죠. 울컥할 때 많죠. 둘째는 희망과 용기입니다. 희망과 용기. 네.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 보면서 우리 안에 좀 잠자고 있던 에너지가 깨어나는 경험.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드는 순간들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마지막 셋째는 커다란 영감입니다. 영감. 영감. 네. 뭐 예상치 못한 장면이나 대사에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얻거나 아니면 삶의 방향을 확 바꿀 만한 통찰을 얻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영화 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울컥하기도 하고, 그래, 다시 해보자. 막 다짐하기도 하고, 또 전혀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네, 바로 그런 거죠. 그럼 이런 영화의 힘을 좀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힐링 무비 프로그램,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영화를 보고 그 경험을 나누면서 나를 발견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성장하는 뭐 그런 과정입니다. 세 가지 치료법을 통합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하나씩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영화 치료. 이건 좀 익숙하면서도 살짝 낯선 느낌이네요. 네, 영화 치료는 말 그대로 영화를 매개로 쓰는 심리 치료인데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일단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다. 네, 막 딱딱한 상담보다는 영화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는 시청각적인 은유나 상징이 풍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나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이해하게 돕습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고 평소에 잘 몰랐던 나의 생각, 감정, 행동, 이 연결고리를 발견하기도 해주고요. 그렇군요. 다음으로 심리도식 치료. 이건 좀 전문 용어 같은 느낌인데요. 스키마 테라피라고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키마 테라피. 삶의 덫이라는 개념이 핵심이라고 하셨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순 있는데 아주 강력한 접근법이에요. 제프리 영 박사가 개발했고요. 인지행동 치료나 정신분석, 여러 이론을 통합한 건데요. 핵심 개념인 삶의 덫, 즉 스키마는 뭐냐면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님이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아주 깊고 오래가는 부정적인 패턴을 말해요. 어린 시절의 패턴이요. 네, 마치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문제 상황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림받을까 봐 늘 두려워한다거나 유기불안정 덫, 아무리 노력해도 늘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거나 결함 수치심 덫,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애쓴다거나 인정 추구 덫, 뭐 이런 패턴들이죠. 그래서는 한 18가지 정도 유형을 언급해요. 와, 18가지나요? 어린 시절에 생긴 패턴이 평생 영향을 준다니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럼 영화를 보는 게 어떻게 이 삶의 덫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냥 영화 속 인물에 공감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거 좋은 질문이세요. 단순히 공감하는 걸 넘어섭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특정 인물의 행동이나 감정 혹은 관계 패턴이 유독 내 마음을 강하게 건드릴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저 장면 왜 저렇게 화나지? 싶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어휴, 저 사람 꼭 나갔네.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순간들. 바로 그런 순간들이 내 안에 숨어있던 삶의 덫이 건드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신호군요. 네. 힐링 무비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반응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게 내 삶의 덫 중에 하나인 오호 패턴이랑 관련이 있구나 하고 자각하도록 돕는 거죠. 혼자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부분을 영화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영화 속 이야기가 내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는 뭐랄까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열쇠 같은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집단 심리 치료는 왜 필요한 걸까요? 혼자 영화 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가요? 개인적인 성찰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집단 환경은 혼자선 얻기 힘든 아주 독특한 치유적인 힘을 줍니다. 집단을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거울로 둘러싸인 방이요? 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 모습에서 내 상처를 보면서 아프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서로 지지하고 공감하면서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피드백 속에서 훨씬 풍부한 치유 요인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면을 나눈다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럽거나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참나를 찾아 떠나는 영화 여행이라고 부르면서 용기가 필요한 여정임을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외면했던 내 모습들과 마주하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불안, 공포, 분노, 자책, 슬픔 같은 좀 어려운 감정들과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겠네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감정 속에 숨겨진 가능성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래서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안 속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창조적 긴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창조적 긴장? 네. 또 통제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는 오히려 어떤 거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끓어오르는 분노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자기개혁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노가 에너지가 된다고요? 네. 자책감은 깊은 사색의 원동력이 되고 깊은 슬픔은 타인과 세상을 향한 자비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해탈, 즉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부정적인 감정들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럼 집단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오가나요? 정해진 틀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더 중시하는데요. 영화를 본 다음에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느꼈던 감정, 그러니까 무비 스토리, 영화 이야기를 나눠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장면 보니까 내 옛날 생각나네 하면서 마이 스토리, 즉 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자연스럽게요? 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면서 our 스토리, 우리의 이야기, 즉 집단 안에서의 관계와 경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핵심은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말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솔한 만남 그 자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이라는 드라마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보다는 매 순간의 과정이 소중하고요.
때로는 좀 부끄럽게 느껴졌던 경험조차도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영화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깊은 경험이 될 수 있겠네요. 혹시 영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감상하고 치유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감상 기법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연합 기법, associate와 분리 기법, dissociate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좀 반대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연합과 분리, 흥미롭네요. 먼저 연합기법은 뭔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 합쳐지는 느낌인데요? 네, 정확합니다. 영화 속 인물과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가 된다. 네, 주인공의 기쁨, 슬픔, 분노를 마치 내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주인공한테 깊이 몰입하고 동일시하는 경험입니다. 이 기법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내면화하고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영화 속 인물의 성공 경험에 깊이 연합하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거나 아니면 따뜻한 관계 장면에 연합하면서 아, 관계가 정말 소중하구나 하고 되새길 수 있죠. 강력한 스토리텔링 자체가 연합을 유도하는 힘이 있고요. 심리극, 즉 사이코 드라마 같은 기법도 이 연합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아,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연합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이코 드라마에는 잉여현실이라는 아주 특별한 개념이 있어요. 잉여 현실. 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마치 타임머신 타고 과거의 특정 장면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때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표현하고 미처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상의 무대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에 상처받았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 못했던 말을 하고 감정을 막 표현하면서 네. 그 기억과 관련된 아픔에 충분히 연합해서 이걸 해소하고 치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과거의 상처랑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강력한 경험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영화 속 인물이나 상황이 너무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죠? 무작정 연합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분리기법, dissociate. 아, 분리? 네, 연합과는 정반대죠. 영화 속 인물이나 상황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마치 영화관 스크린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듯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제3자의 입장으로? 네, 감정적으로 확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죠. 아,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거군요. 어떤 상황에서 이게 유용할까요? 특히 부정적인 경험이나 트라우마의 영향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포 영화 보면서 너무 불안할 때 아, 이건 영화일 뿐이야. 저건 배우고 특수효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는 거. 이게 분리기법의 일종이에요. 네네.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이 막 떠올라서 힘들 때도 그 기억 속의 나를 마치 다른 사람 보듯이 관찰하면서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리기법을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는 두 가지 예시를 드는데요. 하나는 매트릭스 기법이라는 건데 매트릭스요? 영화 매트릭스? 네, 뭐 이름은 거기서 따온 것 같긴 한데 내용은 좀 달라요. 영화 속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저 인물의 저런 점은 나의 장점이랑 닮았네? 혹은 저런 단점은 나한테도 있는데 저렇게 표현될 수도 있구나 하고 자신 안에 다양한 측면들, 그러니까 알고 있었거나 몰랐던 장단점들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아,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의식적 각성, 컨셔스 웨이킹이라는 기법인데요. 영화에 깊이 몰입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다는 현실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연습하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 팔이 의자 팔걸이에 닿는 느낌, 내 숨소리 같은 걸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거죠.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몰입에서 한 발짝 빠져나와서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고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 명상수련과 좀 비슷한데 영화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더 흥미롭게 시도해 볼 수 있죠. 연합과 분리, 이 두 가지 기법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영화 감상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겠네요. 감정에 푹 빠져서 공감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연합,
때로는 한 걸음 떨어져서 나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분리, 도구로 영화를 쓸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종합합니다. 영화는 이처럼 우리 내면을 탐험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글의 후반부에서는요, 이러한 심리적인 치유를 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힐링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힐링이요? 그건 뭘까요? 그래서는 불치병에 걸린 청년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네. 깊은 산사에서 지내면서 자기 삶을 쭉 돌아보던 청년이 문득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죄와 그동안 살아온 죄를 깊이 깨닫고 참회하면서 병이 기적처럼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태어난 죄, 살아온 죄. 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법적인 잘못이나 도덕적인 과오 이걸 넘어서요.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불완전함이나 본질에서 좀 벗어난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나 고통의 뿌리가 아주 깊은 곳에 있음을 자각하는 과정인 거죠. 와, 태어난 죄, 살아온 죄. 굉장히 심오한 개념인데요. 듣고 보니까 기독교의 원죄 개념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근원인 무명, 집착 같은 그런 종교적, 철학적 사유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켄 윌버 같은 초월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우리가 원래 속했던 더 높은 차원의 본향을 기억하려는 인간의 본성, 스뮤일리티라고 하던가요? 그런 거랑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를 언급하면서요. 진정한 건강이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이걸 넘어서 영적, 스피리추얼 웰빙까지 포함하는 상태라고 강조합니다. 아, 영적인 부분까지요? 네, 즉 궁극적인 힐링은 눈에 보이는 몸과 마음의 문제를 넘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차원, 존재의 근원과의 연결 회복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과의 관계 회복 같은 그런 영적인 연결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면 회개 역시 단순히 잘못했어요 하고 뉘우치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세상을 보는 관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삶의 차원이 확장되고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는 훨씬 깊은 의미를 갖는 거네요. 마치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맥락에서 예수의 첫 메시지였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외침 역시도요. 이러한 근원적인 관점의 전환과 존재의 회복을 촉구하는 부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힐링무비라는 여정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깊은 자기인식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은 영화를 통한 치유, 힐링 무비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영화 속 인물과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감정을 나누고 연합,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나 자신을 성찰하며 분리, 내면을 탐험하는 도구로 영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혹시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는 영화가 있나요? 어쩌면 그 영화 속 인물의 이야기가 당신의 어떤 경험 혹은 당신 안의 삶의 덫과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연합과 분리라는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요. 당신에게 의미 있었던 영화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거나 어쩌면 당신의 무의식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특별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다음번 영화 관람이 더 깊은 성찰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